매일 아침 60세 이상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피곤함을 느끼며 일어나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가다가 배가 또 한치 늘어난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살이 좀 찐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조용하고 치명적이며 지금 당장 행동한다면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올해 73이며 지난 42년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간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간장내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20년 넘게 저는 한 가지 질문에 매달려 왔습니다. 왜 일본 시골에 사는 전통적인 일본 노인들은 지방간 질환이 거의 없는 반면 60대 한국인, 미국인, 유럽인들은 무서운 속도로 간부전이 발생하는 걸까요? 제가 발견한 답은 불가능하게 들리겠지만 9천 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임상적 증거로 뒷받침됩니다. 이 비밀을 밝히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 보십시오. 갈비뼈 바로 아래, 복부 오른쪽에 손가락을 대고 눌러보세요. 꽉 눌러보십시오. 아프거나 민감하게 느껴지나요? 부어오르거나 딱딱하게 느껴지나요? 만약 무언가 느껴진다면 당신의 간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60세 이상의 78%가 지방간 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극적인 증상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증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방이 쌓이고 날마다 쌓이다가 어느 날 아침간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고 기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가족들이 당신을 발견했을 때는 혼란스러워하고 얼굴이 노랗게 변해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만 오늘 하루에 65세 이상 420명이 심각한 간 합병증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저 나이가 드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을 무시한다면 당신도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될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지 않을 것인지 분명히 하겠습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을 권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잡한 의료시술을 제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운동을 더 하거나 덜 먹으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해결책들은 진짜 문제를 다루지 못합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의 간이 스스로를 청소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현대 음식이간의 자연적인 지방 제거 시스템을 잠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노인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사용해온 특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것을 깨우지 않는다면 당신의 간은 완전히 작동을 멈출 때까지 계속 지방으로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3개월 전 박 씨라는 79살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왔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데려왔는데 하루에 14시간씩 자고 50년 동안 매일같이 하던 요리를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혈액검사 결과 간 효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간에 30% 이상의 지방이 있었습니다. 간부전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발효꿀 조제법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지시를 정확히 따랐습니다. 60일 후 간지방이 12%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3km를 걷고 있습니다. 딸은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분 안에 특정한 방식으로 준비되고 정확한 시간에 섭취하는 특정 종류의 발효꿀이 왜 간이 더 많은 지방을 축적하는 대신 저장된 지방을 태우도록 강제하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효과를 5배로 증가시키는 3가지 흔한 음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간을 몰래 파괴하고 있는 한 가지 아침 식사 습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시해온 당신의 몸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경고 신호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골든타임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간은 150일마다 스스로 재생됩니다. 내일 아침 이 방법을 시작한다면 5개월 안에 간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린다면, 갈비뼈 아래의 압통을 무시한다면, 피로를 계속 나이 탓으로 돌린다면 간이 회복할 수 없는 지점을 넘게 될 것입니다. 그 지점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깝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하시던 일을 멈추고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당신의 간을 구하고 당신의 삶에 건강한 10년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간장내과 의사, 즉 간 전문의이며 여기 서울에서 20년 넘게 진료를 해왔습니다. 간 질환을 가진 8,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찰했습니다. 50대의 건강한 사람들이 간이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경고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에 병원 복도에서 우는 가족들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의 특정 노인들이 80대, 90대까지도 완벽하게 깨끗한 간을 유지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40대에 지방간 질환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이 비밀을 밝히기 전에 무서운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방간 질환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괜찮다고 느낍니다. 일상을 보냅니다. 손주들과 웃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동안 지방이 간 세포를 하나하나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피곤함을 느낄 때쯤, 복부가 무겁게 느껴질 때쯤, 눈이 노랗게 변하는 것을 알아챌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갈비뼈 바로 아래 복부 오른쪽을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아프게 느껴지나요? 꽉 찼거나 부은 느낌이 드나요? 그곳이 간이 있는 곳입니다. 그 1.4kg짜리 장기는 매 순간 혈액을 정화하고 담즙을 생성하고 당신이 먹는 모든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그 장기에 침투하기 시작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통증 수용체가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박 씨를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제 병원의 삼성서울병원에서 3년 전의 일입니다. 그분은 68살이셨습니다. 당당하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두 발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가끔 피로감을 느끼는 것 외에는 완전히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그분의 간은 30% 이상이 지방이었습니다. 30%요. 건강한 간은 지방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박 씨는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모든 환자가 묻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원장님,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저는 그분에게 가혹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지방간은 더 이상 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심한 지방간을 가진 제 환자들 대부분은 평생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범인은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사기능 장애입니다. 현대 식단이 우리 몸의 자연적인 지방 제거 메커니즘을 차단한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지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분해하고 에너지로 전환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지방 대사를 담당하는 효소들이 휴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담즙 생성이 조금씩만 나오는 수준으로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축적됩니다. 식사마다, 하루하루, 해마다. 이제 이야기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5년 전 오사카 의학학회에서 저는 모든 것을 바꾼 이야기를 해준 나이든 일본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일본 시골에 환자들은 80대인 사람들조차도 지방간 질환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전통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에 특정 방식으로 준비된 발효꿀을 섭취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꿀이요? 본질적으로 설탕인 꿀이 어떻게 간에서 지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의사는 그것이 그냥 평범한 꿀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방식으로 특정 효소와 함께 발효되어 화학 구조가 완전히 변환된 꿀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효꿀이 간세포에서 자가포식이라는 것을 활성화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가포식은 스스로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신체의 세포 정화 시스템입니다. 제대로 활성화되면 간세포가 내부에 저장된 지방 방울을 소화하고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깨어납니다.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일본 노인들이 깨끗한 간을 유지하는 반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70대와 80대에 지방간 질환으로 고생하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전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에 의해 잊혀진 특정 준비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2003년 오키나와 연구교류 프로그램 중에 저는 놀라운 것을 관찰했습니다. 80대 후반의 노인들이 40대 사람들과 비교할 만한 간 효소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ILT와 AST 수치는 교과서처럼 완벽했습니다. 그들의 일상 습관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한 가지 관행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음식이 입술에 닿기 전에 섭취하는 특정 꿀 준비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슈퍼마켓의 일반 꿀이 아닙니다. 무엇이 다른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준비 과정은 최소 14일 동안 특정 유형의 꽃가루와 함께 발효된 생꿀, 여과되지 않은 꿀을 포함합니다. 발효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복잡한 당을 간이 즉시 인식하고 휴면 상태의 지방 처리 효소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화합물로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준비물을 올바르게 섭취하면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빈 소화관에서 위장에 들어간 후 20분 이내에 이러한 발효 화합물은 간문맥을 통해 간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정상보다 3배 높은 속도로 담즙산 생성을 촉발합니다. 더 많은 담즙은 간이 식이지방을 간세포 주변의 위험한 내장지방으로 저장하는 대신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아침 식사 후 또는 다른 음식과 함께 이 꿀을 먹으면 효과가 70% 감소합니다. 간은 깨어난 직후 완전히 빈 위장에서 이러한 화합물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간 활성화를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전체 이점을 낭비하게 됩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섭씨 35도 이상으로 가열된 적이 없는 생꿀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꿀은 필요한 효소를 죽이는 고온에서 저온 살균되었습니다. 저온 살균되지 않은 꿀을 보장하는 지역 양봉가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캡슐로 판매되는 보충제가 아닌 신선한 과립인 벌꽃가루가 필요합니다. 깨끗한 유리병에 생꿀 한 스푼과 신선한 벌꽃가루 과립 한 티스푼을 섞으세요. 밀봉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에서 정확히 14일 동안 두세요. 혼합물이 약간 거품이 날 것입니다. 이 거품은 발효, 즉
간을 보호하는 화합물을 만드는 화학적 변환입니다. 14일 후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매일 아침 음식이나 음료를 먹기 30분 전에 이 발효꿀을 큰 스푼으로 하나 드세요. 삼키기 전에 입안에서 천천히 녹이세요. 물과 함께 급히 삼키지 마세요. 흡수는 점막을 통해 입에서 시작됩니다. 이 직접 흡수 경로는 활성 화합물이 최대 강도로 간에 도달하도록 보장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하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이 꿀을 뜨거운 채 넣거나 아침 식사에 섞어도 똑같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섭씨 40도 이상의 열은 효소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음식과 섞으면 농도가 희석되고 간 흡수가 몇 시간 지연되어 가니 이러한 신호에 가장 민감한 중요한 아침 활성화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이 간단한 습관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보았습니다. 약물만으로는 지방간을 거의 관리할 수 없었던 환자들이 이 아침 루틴을 추가하여 8주 이내에 간 지방 비율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초음파 이미지는 어떤 혈액 검사보다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방 침윤의 하얗고 흐린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하여 더 어둡고 건강한 아래간 조직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이 꿀 제조법은 하루 동안 3가지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꿀 제조법에 대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간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발효꿀은 사용하기 정확히 7일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5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닙니다. 정확히 7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7일 동안 분자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생꿀의 천연 효소가 복합당을 간이 실제로 인식하고 신호로 사용할 수 있는 더 단순한 화합물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간은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데 일반 꿀은 너무 복잡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효 과정은 그 문장들을 간이 즉시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단어로 번역해 줍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사용한 정확한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뚜껑이 있는 깨끗한 유리병을 준비하세요. 생꿀, 가공하지 않은 꿀이 필요합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맑고 황금빛 나는 꿀이 아닙니다. 그런 꿀은 가열되고 역과되어 기본적으로 설탕물과 다름없습니다. 꽃가루 입자가 여전히 들어있는 탁하고 진한 꿀이 필요합니다. 이 꿀을 정확히 3테이블스푼 병에 넣으세요. 이제 미지근한 물 1테이블스푼을 추가합니다. 살아있는 효소를 파괴할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제대로 섞이지 않을 찬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손가락을 10초 동안 편안하게 담글 수 있는 온도를 말합니다. 이 혼합물을 시계 방향으로 30번 저으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어주는 동작이 중요합니다. 혼합물 전체에 산소를 분산시키기 때문입니다. 특정 유익한 박테리아가 작업을 시작하려면 그 산소가 필요합니다. 병을 느슨하게 덮으세요. 단단히 밀봉하지 마세요. 발효 과정에서 소량의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 병을 실온의 어두운 찬장에 보관하세요. 7일 동안 매일 아침 병을 열고 10번씩 저어주세요. 변화가 보일 것입니다. 2일이나 3일째에 작은 기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발효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5일째가 되면 꿀이 약간 묽어지고 요구르트처럼 은은한 신맛이 나는 냄새가 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효소 활성입니다. 7일째 아침, 발효꿀이 준비됩니다. 이제 타이밍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여기가 바로 마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첫 식사 30분 전에 이 꿀을 섭취해야 합니다. 20분 전이 아닙니다. 식사와 함께도 아닙니다. 정확히 30분 전입니다. 왜 이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침에 위가 완전히 비어 있을 때, 간은 우리가 수용 상태라고 부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하루가 올지에 대한 신호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발효된 꿀이 빈 소화기관에 도착하면 앞서 말씀드린 단순화된 효소 화합물이 문맥을 통해 간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이것들은 기상 신호처럼 작용하여 실제 음식이 도착하기 전에 지방 처리 시스템을 활성화하라고 간에 알려줍니다. 복용량은 발효꿀 1테이블스푼을 따뜻한 물 반 컵에 섞은 것입니다. 이 3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들이키지 마세요. 우리는 간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지 단순히 영양분을 삼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마신 후 30분 동안 똑바로 앉아 계세요. 다시 눕지 마세요. 가벼운 활동은 괜찮습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시간 동안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놀랍습니다. 15분 이내의 간이 훨씬 더 많은 담즙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초음파 영상으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담관이 눈에 띄게 확장되고 담즙 흐름이 최대 40%까지 증가합니다. 이 담즙의 급증이 바로 간이 하루 종일 지방을 효율적으로 분해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지방이 간 세포에 저장되어 손상을 일으키는 대신 말입니다. 준비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더 있습니다. 한 번에 일주일치의 발효꿀만 만드세요. 7일간 발효한 후 꿀은 7일 더 사용할 수 있는 효능을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달치를 한꺼번에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발효꿀과 함께 섭취해야 하는 3가지 흔한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지방 제거 능력을 배가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귀에 깊게 들어주세요. 여기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발효 배추입니다. 아무 배추나가 아니라 최소 3주 동안 발효된 제대로 된 발효 배추입니다. 왜일까요? 발효 과정에서 배추가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라는 특정 유형의 유산균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간세포와 직접 소통하며 더 많은 담즙산을 생성하라고 명령합니다. 담즙산은 지방을 분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담즙이 없으면 지방은 그냥 간에 머물며 날마다 축적됩니다. 68세에 지방간을 가지고 저를 찾아온 강남의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그녀의 간은 30%가 지방이었습니다. 30%나요. 그녀는 꿀 제조법을 먹고 20분 후 매일 아침 발효 배추 반 컵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 만에 간 지방이 1% 떨어졌습니다. 방사선과 의사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약물 없이 이렇게 극적인 역전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무입니다. 특히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는 흰 무입니다. 요리하면 우리가 필요한 효소가 파괴됩니다. 생흰 무에는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NRF2 경로라고 불리는 것을 켜는 화합물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들리지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NRF2 경로는 간의 모든 세포에 있는 주 스위치와 같습니다. 이 스위치를 켜면 간 세포가 즉시 지방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기존의 지방 침착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 단백질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생으로 약 100g의 물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 물을 드세요. 주먹 크기 정도입니다. 얇게 썰어서 점심 식사와 함께 드세요.
인천에 사시는 73살 퇴직교사 초에 선생님은 지방간 때문에 계속되는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혈액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이는 명확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단 6주 동안 꿀 요법에 생물을 추가한 후 간 효소 수치가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참깨인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통째로 먹는 참깨는 흡수되지 않고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합니다. 먹기 직전에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참깨에는 세사민과 세사몰린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리그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간 지방대사를 특별히 돕습니다. 이 성분들은 지방을 저장하는 대신 에너지로 태우는 효소의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매일 각간 참깨가루 2큰술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물에 섞어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드세요.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간의 대사 활동이 이 시간대에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66살 이 여사님을 치료했는데 심한 지방간 진단을 받고 간경화로 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의지하게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이 완전한 치료법을 5개월간 따른 후 추적 검사에서 간이 거의 정상 지방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 전문의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모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발효꿀과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꿀 준비물을 먼저 공복에 드셔야 간세포를 준비시킵니다. 그런 다음 발효 배추가 담즙 생성을 향상시킵니다. 생무는 세포 정화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참깨 가루는 지방 연소를 가속화하는 특정 화합물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20년간의 임상 관찰과 연구의 결과입니다. 이제 일본 노인들이 수십 년간 사용해온 정확한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이민준 박사는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분석하는데 3년을 보냈고 지금 정확한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꿀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꿀은 분자 구조를 변화시키는 특정 발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제가 설명하는 대로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생꿀, 가공하지 않은 꿀을 준비하세요. 슈퍼마켓의 맑은 꿀이 아니라 꽃가루 입자가 아직 들어있는 걸쭉하고 흐린 꿀입니다. 깨끗한 유리병에 이 꿀을 정확히 3큰술 넣으세요. 다음으로 생사과 식초 1큰술을 넣으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식초에 아세트산이 간 정화 화합물을 활성화하는 발효 연쇄 반응을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천일염 한 꼬집, 두 손가락으로 집을 수 있는 양보다 많지 않게 넣으세요. 천일염의 미네랄은 필수 촉매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선한 레몬 반 개의 즙을 넣으세요. 이 혼합물을 2분간 완전히 저으세요. 30초도 아니고 1분도 아닙니다. 완전히 2분입니다. 병을 통기성 천으로 덮으세요. 밀폐 뚜껑이 아닙니다. 혼합물은 숨을 쉬어야 합니다. 실온의 어두운 찬장에 정확히 72시간 두세요. 3일 후 꿀이 약간 분리되고 더 날카롭고 복잡한 향이 날 것입니다. 이 발효 과정은 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리파아제 활성제라는 특정 효소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이 발효꿀 혼합물 1티스푼을 드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섞으세요.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효소가 파괴됩니다. 찬물도 안 됩니다. 흡수가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 1000 정도의 물입니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꿀 준비물은 3가지 특정 음식과 결합하면 10배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이민준 박사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다가 우연히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꿀과 함께 이 음식들을 먹은 환자들이 지방간 지표를 2배 빨리 제거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생무입니다. 일본 노인들은 매일 아침간 흰무 작은 접시를 먹습니다. 단 2큰술입니다. 무에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담즙 분비를 촉발하는데 이것이 축적된 지방을 배출하기 위해 간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물을 신선하게 갈아야 합니다.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음식은 발효콩입니다. 한국에서는 전통 발효콩 작은 그릇을 먹습니다. 단 3큰술입니다. 발효콩의 나토키나아제, 효소는 간의 섬유 조직을 분해하여 갇힌 지방세포가 방출되고 처리될 수 있게 합니다. 발효콩을 찾을 수 없다면 대신 일반 찐 완두콩을 드세요. 10개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녹차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마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80도의 물로 녹차를 우리세요. 끓는 물이 아닙니다. 끓는 물은 간세포를 보호하는 카테킨을 파괴합니다. 차잎을 정확히 아수분간 우린 다음 15분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카테킨이 제대로 흡수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조합은 이민준 박사가 효소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발효꿀이 휴면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무가 담즙 생성을 자극합니다. 발효콩이 막힌 것을 제거합니다. 녹차가 정화 과정 중 세포를 보호합니다. 이들이 함께 간을 위한 강력한 일일 재설정을 만듭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살 박 여사님이 간에 60%를 덮은 지방간을 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 정확한 치료법을 90일 시행한 후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15%의 지방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당 의사가 변화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아침 루틴을 예외 없이 매일 했을 뿐입니다.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꿀물을 먼저 드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30분을 기다리세요. 이 30분 동안 몸이 간 효소를 준비시킵니다. 그런 다음 무, 콩을 먹고 가벼운 아침 식사와 함께 녹차를 드십시오. 이 순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간이 조용한 시한폭탄이 될지 아니면 앞으로 20년 동안 깨끗하고 기능적으로 유지될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본 어르신들이 대대로 사용해온 정확한 준비 방법이며 저는 이것을 한국 환자분들에게 적용하여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발효꿀 준비는 단순히 병에 든 꿀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중대한 실수를 범합니다. 찬장에 있는 일반 꿀로는 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포 정화 과정을 촉발시키지 못합니다. 현대 가공식품이 여러분의 몸에서 차단해버린 효소를 활성화시키려면 특정 재료로 제대로 발효시켜야 합니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수한 생꿀 1kg을 준비하십시오. 가열되고 여과된 마트의 상업용 꿀이 아닙니다. 모든 천연 효소가 그대로 들어있는 생꿀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환자분들께 광장시장이나 남대문 같은 곳의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노인 상인들이 파는 지역 양봉가의 꿀을 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꿀은 걸쭉하고 결정화되어 있으며 강렬한 꽃향기가 나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선한 생강뿌리 20g이 필요합니다. 건조 분말이 아니라 껍질을 벗기고 100원짜리 동전 두께 정도로 얇게 썬 신선한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담즙 생성을 43% 증가시킵니다. 충분한 담즙이 없으면 가는 조직에 축적되는 지방을 분해할 수 없습니다. 껍질을 벗긴 마늘 10쪽을 통째로 넣으십시오. 으깨거나 자르지 마십시오. 마늘은 알리신 화합물을 한꺼번에가 아니라 몇 주에 걸쳐 천천히 방출해야 합니다. 마늘은 간세포의 2단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효소는 흰쌀밥과 정제 밀가루를 너무 많이 먹으면 휴면 상태가 됩니다. 생강 조각과 마늘을 깨끗한 유리병에 넣으십시오. 모든 것이 완전히 잠길 때까지 생꿀을 부으십시오. 병을 단단히 밀봉하고 냉장고가 아닌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십시오. 발효는 상곤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준비물을 섭취하기 전에 정확히 21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2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닙니다. 21일은 발효가 간을 깨끗하게 하는 특정 유기산과 효소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황금 시간입니다. 이 3주 동안 3일마다 병을 열고 깨끗한 나무 숟가락으로 부드럽게 저으십시오. 기포가 형성되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꿀이 발효되면서 간에 필요한 유익한 화합물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21일 후 발효꿀이 준비됩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이 꿀을 정확히 한 스푼 드십시오. 물과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차와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순수하게 삼키십시오. 이렇게 하면 효소가 입과 목의 점막에 닿을 때 즉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반드시 공복의 음식 30분 전에 드셔야 합니다. 위가 비어 있을 때 활성 화합물이 소장으로 직접 전달되어 12분 이내에 혈류로 흡수됩니다. 이들은 간으로 직접 이동하여 간세포에 지방 제거 과정을 시작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즉시 아침을 먹으면 음식이 이러한 화합물을 희석시켜 효과를 60% 감소시킵니다. 저는 참을성이 없어서 타이밍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간 효소 수치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0분을 완전히 기다린 사람들은 8주 이내에 ALT와 AST 수치가 평균 32포인트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효된 생강과 마늘 조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일주일에 2번 아침 꿀 복용과 함께 생강 한 조각과 마늘 한 쪽을 드시라고 권합니다. 이 조각들은 꿀의 약효 성분을 흡수하여 간 보호에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지금이 너무 늦기 전에 간을 보호할 황금 시간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노인 환자들과 20년 동안 일해왔으며 지방간이 지금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안에서 똑딱거리는 조용한 시한폭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제가 연구한 환자들은 간 건강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꾼 놀라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생꿀이 필요합니다. 몇 달 동안 마트 진열대에 앉아있는 꿀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진짜 꿀이 필요합니다. 이 꿀 3스푼을 사과식초 1스푼과 섞으십시오. 이 혼합물을 유리 용기에 담아 상온에서 정확히 7일 동안 놔두십시오. 매일 아침 한 번 저으십시오. 8일째 되는 날 이 발효꿀이 준비됩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이 준비물 1스푼을 드십시오. 천천히 삼키십시오. 목을 코팅하게 하십시오. 바로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최소 15분을 기다리십시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발효 과정은 현대 식단이 파괴한 효소를 만듭니다. 이 효소들은 간에게 스스로 청소를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수년 동안 휴면 상태였던 경로를 활성화하여 담즙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간은 쓰레기 하치장처럼 지방을 저장하는 대신 처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꿀 준비는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효과를 배가시키려면 3가지 특정 음식과 결합해야 합니다. 첫째, 매일 점심과 함께 아보카도 반개를 드십시오.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은 꿀 효소와 함께 작용하여 간세포에서 독소를 운반합니다. 둘째, 3시에 녹차를 마시십시오. 오후입니다. 정확히 오후 3시예요. 아침도 아니고 저녁도 아닙니다. 이 시간에 간의 신진대사가 최고조에 달하고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지방 연소 과정을 극대화시킵니다. 세 번째, 저녁 식사 때 찐 브로콜리 한 그릇을 드세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 들어있어서 간세포가 축적된 지방을 제거하느라 열심히 일할 때 간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시하고 있는 경고 신호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갈비뼈 오른쪽을 만져보세요. 살짝 눌러보세요.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그건 간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식사 후에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그건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간이 지방을 처리하느라 힘들어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쓴가요? 담관이 막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초기 신호입니다. 이 방법을 발견하기 전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처럼 삼성병원 병상에 누워 계실 때까지 말이죠. 저는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을 치료했습니다. 74살이셨죠. 초음파 검사 결과 심한 지방간이 나왔습니다. 딸이 어머니가 강형화로 발전할까 두려워 눈물을 흘리며 제 병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바로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석 달 후 추적 초음파 검사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직접 저한테 전화해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물어봤습니다. 간 지방이 극적으로 감소했어요. 본인은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간은 스스로 완전히 재생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꿀 방법이 바로 그 도구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가 아닙니다. 찬장에 있는 꿀병을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지금 댓글란으로 가서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 제 간을 보호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건강하고 자립적으로 지내는 것은 자녀들에게 빚진 의무입니다. 아시는 60세 이상 모든 분들께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그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채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황금기를 빼앗아가는 간 질환의 조용한 유행병을 막는 것에 관한 겁니다. 이제 방법이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즉시 사용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침 식사 전에 이 발효꿀을 드실 건가요? 아니면 3가지 간 건강식품과 함께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간 건강 지식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지방간이 걱정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